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합시다. 일부러 예, 듣습니다. 예, 잠깐 들으셨던 음악은 2004년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배경음악입니다. 6.25 전쟁에 징집된 두 형제의 비극적 운명과 함께 우리네 일상이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영화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간부 A씨 군수님께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의 값진 희생과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6월 7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휴대폰 그 벨소리 들으면서 누가 휴대폰 진동 안 했냐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앞에 주에 간부회의를 못했던 이유는 이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상포진이 뭔지 좀 알게 된 뭐 이런 거였습니다. 많이 아프고 입원도 해야 하고 오래 간다고 하던데 저는 한 이틀 통원 치료하니까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제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병은 망하겠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목욕탕에서 만난 어르신은 그 용돈까지 주면서 링겔까지 저보고 맞으라고 막 이렇게 용돈까지 주셨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제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신 아버님 어머님에게 감사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건강식 해주는 만화님에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부터도 고성군이 좀 강력하게 요청했던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8인까지 식사할 수 있도록 됐던 것, 아마 이렇게 된 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그리고 지사님의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력 수식을 좀 철저히 지켜서 고성군은 지속적으로 단계를 낮추어 지역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 행정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2시에 청와대에 있는 여성가족 비서관을 만나고 4시에는 국회에 가서 국토위 기재위원들 미팅 때문에 장찬호 담당관님, 문순희 팀장님, 박진희 팀장님 모시고 가야 해서 보고는 받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인간씨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주 국장님, 그 백신 접종 예약률 88% 경남 최고를 기록했다라는데 이게 책임을 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월 달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흐뭇하십니까? 기분이 어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적극 협조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공직생활 이때까지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게 국민을 위한 행정이구나 처음 느껴보는 건 아니지? 처음인갑다요. 아마 후배들은 마지막까지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이병재 국장님의 노고를 충분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병재 국장님은 이제 간부에 놓지 마시고 휴가 다 쓰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부군수님도 있는 휴가 다 쓰시고 이번 주까지 좀 정리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편안하게 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말년들이 일 없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후배 공무원들이 별로 보기 좋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식을 오래 안 했어요. 일단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만미 의원이 백신 예약 1등이던데 임전 위원장님도 아마 6월 달에 공로연수 가시는 건데, 그죠? 정말 선배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고성업은 85%를 넘었는데 업이 85%를 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100% 예약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실무팀들은 행정이 약속했던 대로 전부 다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들 중심으로 은민장 그리고 특히 고생하신 이장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일선에서 고생하신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백두현 행정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진다. 백두현 행정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낸다. 그리고 공정하게 한다. 이 원칙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쁜 와중에도
6월달 인사가 있어서 본면으로 가서 일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라는 면장도 있고, 이 와중에도 민원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누구 편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면장님들 볼 때는 막 썩이 썩어서 집에 가서 애엄만 다 소연하면 네가 승리시켜줬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분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은 제 옆자리에서 같이 좀 일을 하든 제가 따로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정혁신 담당 이번 달에 유소텔 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고성 그린파워 생각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고성의 랜드마크가 될 유소텔, 경남의 메이저급 업체 60% 그리고 지역업체 40% 6대 4로 해서 계약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토목과 건축만 그 외 모든 공종, 기계, 설비, 조경,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은 조건이 되는 지역업체들끼리만 입찰에 붙이는 것으로 하고, 조경 같은 경우는 조경 식재를 포함해서 좀 폭을 더 넓혀서 고성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첫삽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해안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같이 포함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작년부터 제가 이미 검토가 끝난 것이니까 빨리 좀 속도를 내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획감사 담당관님은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과별로 예전에 우리가 개선 요구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주경 때 일부 반영을 했고요. 예. 또 저희 내년에 예. 혹시 빨리 집행할 사업이 있으면 예. 설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 파트에 예. 추경에 2억을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전에 이제 센터 쪽에서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후불로 지급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바뀌지고 있는 겁니까? 예, 해당 부서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 발빠르게 좀 하십시오, 발빠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현주 기획계장님 제가 좀 고생한다고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전의 기획계는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면서 콕콕 찍는 것이니까 손목 힘이 좋은 사람들이 기획계장을 한다, 이런 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기획계장 같은 경우는 군정의 방향, 도정의 방향, 국정의 방향을 알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알아내면서 다른 시도의 모범 사례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까로 서포트해 주는 역할들, 이게 이제 기획계장의 역할들이었었는데, 이전에는 과별로 자료만 취합하면서 뭡니까 찍어가지고 배우하니까 손목 힘만 좋은 사람들만 있었다라고 하던데, 이 새로운 기획계장 역할의 면모들을 보여주는 이현주 계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구자들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획계에 맞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본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마찬가지 기획계가 잘 돼야 상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주고 받는 상은 일체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우리 노력으로 잘해서 받는 상들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획계 역할이 그만큼 저는 크다라고 보고, 그리고 행정과장님은 6월달에 부군수 인사가 있습니다. 그죠? 선출직은 국민들이 뽑지만 부군수는 제가 경남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모셔올 수 있으니까 어떤 부군수가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지 공무원들에게 한번 설문조사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의견을 한번 취합해서 우리가 바라는 부군수의 스타일, 이거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원래 행정과장의 역할은 위에 분들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 분들을 잘 모시는 이유는 능력 있는 분을 모셔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게 행정과장 역할입니다. 위에 사람 잘 모신다고 해서 부하직을 힘들게 하는 것이 행정과장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을 모셔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게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행정과장 역할이다. 마찬가지 이 마이크의 역할은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마이크에 대고 악을 지르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마이크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상대방에 대한 결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행정과장 역할 잘 해주시길 바라고, 17일 날 2시죠. 문화체육센터에서 정청래 의원 정치인 활용하는 법 준비 좀 잘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저는 많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많이 보고, 저녁에 혹여나 이제 소주 한잔 같이 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이재명 지사님 오셔가지고 경기도와 고성군이 이제 문화교육협약식도 하고 엑스포 명예대장 위촉식도 같이 이렇게 할 건데,
세부 일정을 좀 빨리 좀 결정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시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언론사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 이제 백도영 군수가 이재명 지사님에게 줄을 섰다라는 설도 있던데 이재명 지사님이 고성 군민들에게 줄을 선 걸로 정확한 팩트는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이낙연 총리님 전화 왔던데 도와달라고. 토요일 날은 이낙연 대표 사모님하고 또 차도 한잔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지금 안 계신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군수실 앞에 있는 결제 대기 장소, 그저 우리 공무원들 앉아서 있는 비좁은 공간 뒤에 있는 짐 싹 정리해서 그 짐은 제 방으로 다 옮기고 그 공간 넓게 해서 좀 쉬어가면서 결제 대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공사할 때 우리 부군수실도 전부 다 3등분 나눠서 2개 정도는 회의 공간을 만들어서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돌려주는 걸로 하십시오. 같이 공사해가지고요. 예. 실제로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은 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군수실도 작게 하고 부군수실도 3개 정도 쪼개서 회의 공간 만들어주면 하나의 공간은 부군수실, 2개의 공간은 회의 공간으로 우리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하시면 맞고. 그리고 이제 기획감사 담당관님하고 행정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음에 오시는 부군수님 올 때 업무보고 한다고 복도에 줄 세우지 마이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업무보고 한다고 줄 서는 것도 맞지는 않고 오시는 부군수님에게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업무 쭉 파악하는 과정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전화해서 그 사람들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고승군의 부군수로 오실 분들이 이 간부회를 다 보고 있답니다. 다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능력이 없는 부군수는 아예 고승군에 올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오는 순간 업무보고 일체 받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연구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과에 연락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합시다.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부군수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는 어제 현충행사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정말로 보훈단체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던데 정말 고생하셨고 따로 이제 간식은 따로 봉지에 이어서 이렇게 준 걸로 한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합니까? 오전에 우리 그 고승은 꿈나무 희망 장학금 기부자 감사패 전달.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역에 있는 이제 젊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맞습니다. 그 협약식을 하는 거죠. 네. 정말 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감사패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는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복지지원과는 이제 오늘 박진희 담당하고 같이 가는 이유는 우리 가족센터 공모사 이 가족센터가 되면 이제 여성회관까지도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성군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뭐 이런 일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없는 걸 많이 해줬던 앞전에 행정에 저는 항상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은 나누셨구나. 칠성고 도서관 건립 1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번에 해화초등학교 100주년 행사 때 교육감 포괄사표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번에 상기초등학교 100주년 행사 5천만 원 또 받았습니다. 철성중학교에 있는 다목적 강당을 실내체육관으로 지금 바꾸는 것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락초는 경남 최초의 미래교육지원센터 21억 7천이었을 겁니다. 6월 15일 날 개관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입니까? 이제 고성초는 공간혁신 사업으로도 2억도 예산도 배정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고성에 있는 초등학교 10개를 다목적 강당 한 개당 8억씩 해가지고 10개 정도를 또 이렇게 지원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거 뭐냐면 박종훈 교육감님의 고성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경남의 어느 시군에 비교해서 고성만 교육과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이 너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박종훈 교육감님의 특별한 고성 사랑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6월 15일 날 삼락초의 미래교육지원센터 개관식 할 때 박종훈 교육감님에게 어떤 식으로 감사 표현을 해야 될지 담당들은 좀 준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민원 서비스 컨설팅을 행안위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앞에 저희 받았는데 제가 국가권익위원장님에게 따로 또 전화도 드렸습니다. 컨설팅 좀 잘 우리 받고
올해는 꼭 우리 가던 거 받겠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지만은 이해 좀 해주시라.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문화관광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고재정부 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성효상, 이목상 선생님의 작품인 재정구 센터를 고성군 최초로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받도록 하는 것. 5월 21일 날 이미 접수했습니다. 저희들은. 두 번째가 성효상 건축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축학도라면 한 번쯤은 꼭 와봐야 되는 성지로 만드는 것.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빈민운동의 대부인 재정구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는 해외나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곳을 꼭 한 번은 오게끔 만드는 것. 네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것. 이게 지금 재정구 센터를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고, 더 중요한 것은 재정구 선생님의 미망인인 신명자 이사님께서 저희 행정에 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용준 전 문화재청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원혜영 국회의원을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해서 행정과 언론에서 고 재정구 선생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유가족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가 중심으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문화예술 발전 관련돼서 간담회가 문화예술인들과 아마 고성박물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문화예술인들은 행정에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화예술인들은. 그렇지만 우리 행정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의논하고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유인도가 이제 와도 자란도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와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아마 섬 가꾸기 공모사 아마 신청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우리는 섬을 가지고는 통영이나 그제는 남해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인도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성이 빠진 그제나 통영이나 남해만의 섬 발전은 이 공허하다. 이 문제가 많은 거다. 그래서 고성도 꼭 챙겨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월급 많이 받는 조동수 보좌관이 언론에 글이 많이 나왔던데, 이 와도 섬 가꾸기 공모 사업은 무조건 챙기셔요. 이거. 월급값 하시도록.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가을에 아마 카누 국가대표 선발전을 고성에서 하려고 합니다. 카누 국가대표 선발전, 그리고 카누 전국대. 이제 고성 구민들은 카누 대회를 고성 구민들이 직접 고성에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오셨구나. 나는 이제 과장님 하나 칭찬드리면, 환경과가 제일 많이 변해가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주는 과장, 이게 잘하는 거거든. 그는 이제 이 지점에서 과장님의 능력은 저는 탁월하다 보고, 그리고 요즘은 환경과 본인의 역할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뒤치다거리가 아닌. 이걸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요, 공무원 조직은 원래 똑똑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들의 욕심, 무능력으로 직원들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었던 것이 공무원들의 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래 공무원들은 똑똑하면 여러분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직장 상사들의 욕심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무원들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사장시켰던 잘못된 문화가 존재했던 것 같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심으로 환경과 과장님 하시는 것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그분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잘하면 고성군은 변화발전한다 싶습니다.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를 50억 이렇게 하는 거죠. 숲속의 집, 숲속의 도서관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또 보니까 특산물 판매장, 전기자동차도 운행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주차장이 폐쇄되면서 2주차장에 주차하고 1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무장의 나눔길까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예, 거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세공원은 이제 어린이 모험 놀이터 사업, 그 이제 기자재가 다 외국에서 들어온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이제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백세공원에 저는 메타셰카이어,
여기도 아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타셰카에 잘 자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창기 저 가서 왜 잘 자라지 않는데 이 또 군비 낭비한 거 아이가? 잘 자라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때 높은 급에 있는 간부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마 연관돼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원님 김영하고 싹 뽑아내버리고 새롭게 정리하라 하니까 그때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흙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던가. 군비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하천과 배수 관계가 역으로 돼 있었고.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 그 원인 규명에서 좀 바꾸려 했는데도 간부 공무원들이 입 싹 다물어 삐고 아무도 자기 잘못 아닌 것이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10억 예산으로 다시 이제 공사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할 수 있거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그럼 군비를 들여서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실수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은폐 숨기는 것을 용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저 공사 도시조성공사 10억짜리도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천 울곡의 양귀비 마을처럼 지금 다른 마을도 꽃가꾸기 접수받아서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잘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였습니까? 이 K중공업 이제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으로 공사를 한다라고 하고 그 앞에 사망 사고도 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일자리 경제까지만은 이종일 국장 중심으로 관내 기업체 안전 사고는 고용노동부 이쪽에만 맡기지 말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이야기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하시고 협업하고 국민의 건강 안전은 항상 우리 고승 행정의 책임이다. 이 생각을 끝까지 가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소관부서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행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하나 재미나는 이야기가 도시재생 관련돼가 제가 단체장들이나 교수분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장들과 이제 교수님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시설직 6급고 참부터 5급 이상들이 공통점이 있답니다. 공통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의 부족. 넓게 바라보지 못함. 그리고 개인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 공유는 빠름. 그런데 도나 국가나 공익사업에 대한 정보는 전혀 부재. 그리고 공공건물 지었던 것은 대부분 민원 덩어리. 더 큰 문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직렬에 대해서는 우월주의가 있어. 연구 대상이. 이 정도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교수들하고 이제 단체장들하고 모여가지고 도시재생 이거 토론회를 한번 하는데 교수들이나 단체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직 6급 고참부터 5급, 4급 다양성이 부족하다, 넓게 바라보지 못한다. 개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은 정보가 워낙 빠르다. 그렇지만 도나 국가나 공익사업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부재하다. 자기 개인 집을 지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공공건물을 지으면 대부분 민원 투성이다. 그런데 책임지는 이 아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직률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연구 대상이다. 호철씨 몇 개가 맞노? 많이 노력해야겠죠. 다 맞다 그러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닌데 저희들도 공감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네. 예. 그러니까 내도 그 가서 그렇다 볼 건데 저는 부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청의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성내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늦었지만은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저도 어떤 걸 결정하면 2번, 3번 물어봅니다.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존중하고 상대방 배려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인복이 있는 겁니다. 고성군의 시설 6급 이상 고참들은 뭐 그렇지 않을 거라 보고 혹여 그런 게 있으면 좀 고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가 같은 경우가 6월 10일 날 농촌 입약 대면 평가를 하는 거죠. 국장님과 과장님 직접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해암인의 동물복지센터는 무조건 한다고 하십시오. 이제 입금 때문에 몇몇 소수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562억 사업이 자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되고 난 뒤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반려견, 반려묘, 반려해안, 동물과 자연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곳,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걸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 가능하다는 확신이 드니까 562억짜리 농촌 입약 6월 10일 대면 평가는 정말 준비 잘해서 악취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해암면적 북근역의 개발, 발전 이렇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의 역할입니다. 두 분은 앞서 이야기했던 시설지 6급 이상의 그런 단점들은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영호의 이제 오서지역 배수 개선 사업은 이제 그게 28억인 거 조금 확정이 된 거고, 예, 맞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그러면서 농어촌공사는 77억인 거죠. 영대 영산 여기도 배수 개선. 예, 거의 설계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죠. 이건 1차로 된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영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침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정말 고생하셨고, 아마 마동호 492억도 금액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일정 확정됐다 보고 내년 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까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안전한 옥수수 판매를 위해서 이제 6월 달부터 옥수수 판매를 월평리 합니까? 예, 저희가 6월 20일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작년에 진주국토에서 단속 남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진주국토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중재해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믿고 그때 가져갔던 가판대 내는 거 다 다시 돌려받고 다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네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는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헛수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그 마을에 가셔서 한번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분들 장사를 하면 아마 진주국토나 경찰이나 와서 아마 단속할 겁니다. 공중파 언론도 때려버리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막아줄 이제 재간이 없는 건데, 한 번 더 이제 그분들에게 의논해서 좀 합의가 좀 돼주면 끝까지 우리 행정이 여러분들의 안전도 책임지고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고 도와주겠다. 한 번 더 우리가 사정해 보시고요. 정 안 되면 행정도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타까운 애로사항을 지역민들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공무원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그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논을 잘 하시고 합의점을 좀 찾아내주면 예산도 투입해서 더 많이 안전하게 물건을 더 팔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겠다. 부산국토나 진주국토나 언론도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지만은 전부 다 양보 없이 욕심만 부리게 되면 우리도 행정은 손 놔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산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육농가의 통큰 결단과 축산가의 노력으로 이제는 AI 걱정 없는 고성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우리 사육농가에게 지급을 해주시길 바라고, 실제로는 이거는 금액을 따지면 안 됩니다.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왔던 본인의 생업을 포기했는데 이게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고성구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해서 통큰 결단을 해줬던 이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되는 대로 지급해 주시고 이분 가족들은 따로 한번 불러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든 어떻게 하든 감사의 표현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축산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 감기 환자가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소아과가 우리 폐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고성군은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닙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기본은 차를 타고 60분 거리 안에 뭔가 이래 병원들이 없어야 의료 취약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의료 취약 지역이 되면 1억 2,500만 원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지방비 1억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는데 우리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 고향이 고성인데 소아과가 없다. 내년에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올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 2,500 도에 예산 편성해 주면 우리도 1억 2,500 예산 편성해서 소아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그 자리에서 절반은 도에서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공한 산부인과 사례처럼 지역에 있는 사설 병원에 의논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면 아예 이제 소아과 병실도 만들고 기존의 소아과 전문의 그쪽은 병실도 없었지 않습니까? 진료만 하고 약만 타는 이런 거 있었는데 병실도 만들고 소아과 진료의도 확보하고 간호사도 확보해서 산부인과처럼 고성군에는 소아과 병동이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사님의 특별 지시사항이니까 올해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성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조감은 제가 이번 주에 오토 캠핑장 재전 주차장 일정을 좀 잡아주시길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다 듣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 모시고 그쪽에 소장님이 직접 브리핑하고 제가 주재하는 걸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몇 번 간담회를 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누구를 모셔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즉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가장은 계장한테 전화하라 시키고 계장은 주무관한테 전화하라 시키고 전체 상황 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하니 양쪽에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 조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전혀 모르면 그 현장의 민원에 대한 원인 규명을 모른다라는 건데 나 이런 가장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현안들이 급박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으면 군수도 직접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는데 이걸 계장한테 시키고 주무관한테 시키는 가장들은 기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쌍조감 오토캠핑장 관련된 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배석해야 한 번에 이 문제를 원인 규명하고 해결될 수 있는가 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걸 또 와야 될 사람은 옷 안 한다고 전화하고 안 와야 될 사람은 왜 내가 앉아 있는지 모르는 이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2번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담당 가장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도 되면 사안이 심각하면 직접 전화하세요. 직접. 실제로 5급이 솔직히 급입니까? 그래서 편안한 일들은 밑에 계장, 주무관 시켜도 되지만 스스로 풀어내지 못했던 일들은 가장들이 직접 나서서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할 거지 않습니까? 맨날 이전에 뭐 6급이나 7급이 전화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잘 풀어지기 어려운 부분들 군수가 직접 나서서 좀 주재하고 풀면 안 좋습니까? 그죠? 맺고 끊어주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원칙이 제가 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들도 좀 바뀌어줘. 제발 주재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포 개최 관련해 가지고 당포 우리 그 엑스포 사무국장님 중심으로 일정을 빠른 시간에는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오늘은 제가 이야기 참 많았다 그죠?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가난보다 공정하지 않음에 분노합니다. 불안빈 한불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야기하면 되지 않는데 비정상적으로 하면 해결되는 그런 악순환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성군 행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이유도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에 동조한 공무원들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는 곤두박질 이전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례빈벌 못하는 가장들이 있다면 그냥 직장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집단 민원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민원인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공직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지만은 제 느낌으로 이 시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몸가짐들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고생했던 동료 직원들의 노력도 함께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책임져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시기는 조심 또 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